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둘째 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SK하이닉스가 8%가량 급등을 하면서 IT 투톱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나란히 지수에 잘 견인해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작 안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중소형 IT주들까지 낚시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양 지수가 모두 긍정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시장의 방향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체감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주식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끌려다니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뚝심 있게 나의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역시 저희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바로 리더스탁 전문가님이신데요. 리더스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 리더스탁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채팅창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 입장하셔서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강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전문가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또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까지 모두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해결해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또 오늘도 역시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나갈 예정인데요. 특별히 노란톡을 통해서 이제 소통 창구가 열린 만큼 기존에는 문자 참여를 통해서 5분 선정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에게 모두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 선물로 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리더스탁 전문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네네. 수요일에 이렇게 1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항상 1부에는 어떤 전문가가 나올지 모르는 약간 이제 랜덤 박스 같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그 뽑으신 랜덤 카드는 바로 이제 리더스탁 전문가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좋나요?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요새 장도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날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순환 랠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타다가는 그 지나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이 전초에서 나오는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봉상 관점이라든지 좀 급등주 관점에서 종목을 한번 체크해드리고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시장에서 수남이도 너무나 빠르고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 섹터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도대체 어떻게 잡는 걸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급등하는 종목들의 전초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 오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하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랜덤 박스를 뽑으신 여러분들 강의에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양시장이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분이 한켠으로 좋으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즐겨도 되나요? 저는 뭐 즐길 것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더 하늘이 내려준 장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천운과 함께하고 있는 장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 중에 제가 900선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그 2부 방송하면서 말씀해드렸었는데 오늘 정말 눈앞에 두고 1포인트 나왔습니다. 900선이 코앞으로 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증시가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기록했었던 전고점 지역에 이제 거의 다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더 되돌려서 가서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정도 갔으면 이제 눌리겠구나, 좀 저항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워낙에 기술적으로 정고점 지역에 위치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눌림이 나와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수 움직임은 기술적 흐름보다도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례로 2020년도 좀 이제 그 하반기 8월, 9월, 10월 달쯤 보게 되면은 제가 이때도 이거 딱 집어드렸었거든요. 패턴이 우리가 이제 그 산이 3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쌍고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고점이 이제 2개의 봉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3개의 봉이 나오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형 그렇죠, 패턴이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머리가 되고 이쪽 부분이 이제 왼쪽 어깨, 이쪽 부분이 오른쪽 어깨. 그래서 천정형 패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는 하방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네네. 기술적인 흐름보다 펀더멘털적인 요인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은 네.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올라가고 있는 요인은 유동성 효과라고 거듭 네. 강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좋았죠. 어제 나스닥 지수도 사상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유는 부양책을 이제 빨리 실행하자.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우리 이제 셧다운에 대한 위험이 처해지기 때문에 빨리 의회 내에서 이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통과를 시키고 또 시중에 통화를 계속 공급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자는 내용들이 어제 나와줬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 경신이 가능해졌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12,400포인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훈풍이 우리 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재정 부양책을 비롯한 이 유동성 효과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멈추겠느냐 물어보신다면은 멈추지 못한다. 지금으로서는 좀 네버 스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버 스탑. 네. 계속 불을 켜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뭐 이 속도대로 간다 하게 되면은 뭐 900포인트가 아니라 1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게 되니까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지수 자체가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과거에 기록했었던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개별 종목권 안에서도 네.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형태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전고점 돌파 급등 원리를 활용해서 급등주를 선취하는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네. 잠시 후에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보다는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해보자. 유동성이 살아있고 재정 정책에 대한 불이 켜져 있는 지금 시장에 대한 우상향 방향은 여전하기 때문에 천운과 함께하고 있는 현 시장에서 우리는 아직 오르지 않은 급등할 만한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와 관련된 강의까지 오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강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에게 네네네.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가 또 선물로 나갈 예정인데 네네. 어떤 자료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또 그 피땀 눈물을 녹여서 만든 자료가 있죠. 아유, 우리 그럼요. 5분의 시청자 여러분들만 네. 추첨해서 드리는 게 좀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노란톡에 입성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네. 전원 대상으로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오. 이 파일은 제가 항상 강의해드리면서 이제 기초를 다져야 된다. 우리 기초로 돌아가자. 네. 백투더 베이직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책자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자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제 3강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5강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 이 3강과 5강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동영상 강의, QR코드 접속하게 되면은 바로 동영상 강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책자의 원본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원 다 받아갈 수 있는 기회이니까 오늘 늦지 않게 꼭 노란톡 입장하셔서 방송 종료되기 전에 꼭 자료 받아가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는 바로 차트로 노트, 그때 저와 함께 또 같이 했던 기가 막히게 했죠, 그죠? 네. 차트로를 통해서 그 차트로 노트 굉장히 뜨거운 관심 보내주셨었는데요. 붉은 기둥에서 다시 한번 그 차트로 노트에 담겨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3강 추세 전환, 그리고 5강 거래량 편에 대한 파일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 파일에는 또 QR코드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또 자료를 보시면서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강의까지 들으실 수 있는 그 자료, 히든 기법 자료를 오늘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에게 방송이 끝나고 리더스탁 전문가님이 직접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요. 붉은 기둥 리더스탁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정말 어떻게 잡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네. 강의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게 급등하기 전에 사기에는 네. 급등이 안 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종목이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도 갑자기 또 오후장 분위기 장 바뀌면서 괜히 고점에서 이제 윗꼬리를 또 당할 것 같고 그쵸, 그런 네.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전고점 돌파라는 그 굉장히 좀 간단한 거거든요. 전고점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의 이제 특징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전고점 돌파 전에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좀 잡아보자. 요런 내용으로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시장도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향해 갈 것이고 그렇죠. 종목도 그 흐름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종목들이 지금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도 고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은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 전고점 돌파 패턴이 나오지 않은 종목은 기회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또 기통상 종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네네. 오늘도 강의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게는 어떤 힌트가 숨어 있을지 바로 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례 종목을 또 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종근당이라는 기업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뭐 CF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종근당이라는 기업의 그 자회사로 있는 제약 원료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코로나 치료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생산이 된다면은 제약 원료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게 될 텐데 그 제약 원료 소비에 따른 수혜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어제 장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장중에 12월 1일 날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장에 장중에 추가적으로 20%.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 50%가 넘는 시세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런 공간에서 캐치를 할 수 있었다 하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거래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7거래일째 상한가, 그 다음 날째 20%. 그래서 50%를 끝까지 가져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네. 올라가는 구간 동안 분할 차익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꽤나 솔찬히 괜찮은 수익들을 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이런 공간에서 종목을 잡는 거는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실 텐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전고점이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좀 매물이 소화가 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되는데 미리 네네.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여기다가 제가 네모칸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거래량 차트도 조금 올려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거래량 오늘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
11월 20일 날짜로 이 경보제약에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는 캔들이 등장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때 당시 거래량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어제도 제가 그 2부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윗꼬리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한 대 얻어 맞았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었죠. 네, 윗꼬리를 그렇죠. 상수는 윗꼬리를 보고 하수는 아랫꼬리를 본다라고 네네. 하면서 이 윗꼬리 캔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할 줄 안다면은 이 급등하기 전에 선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경보제약에서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과거로 한번 가서 요 구간에 한번 좀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경보제약이 14,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때도 또 윗꼬리가 형성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 사이즈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기가 고가예요. 네. 최고가가 14,250원. 여기서 고점 하나 찍어놨고 여기서 또 고점을 찍어놓은 겁니다. 네네. 쌍고점이 2개가 나온 형태이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쌍고점이 2개가 나왔으면은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일봉만 보면 안 되죠.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관점에서 길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긴 추세로 보았을 때 주봉이나 월봉 관점에서는 이게 돌파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다 하게 되면은 네네. 얘를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일봉상 차트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연상 기법이라 보면 됩니다. 이 종목이 여기를 뚫어내려면은 네.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놓는 겁니다. 미래에 이미 장대 양봉을 하나 설정해 놓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이 14,000원 당시에 요때 당시 요날하고 요때 당시에 네네. 거래량이 많잖아요. 네. 거래량이 많다는 뜻은 뭐다? 이 종목에 수익 실현을 한 자도 많지만 이 수익 실현한 물량을 고가권에서 매수한 주체도 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14,000원짜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남아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약간 좀 유식하게 표현할 때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점에 악성 매물을 형성해 놨다.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려 있는 자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돼요. 그렇죠. 제거하면서 올라가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윗공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를 청소해 놔야 돼요. 네. 그 과정이 뭐다? 제가 아까 미리 체크해드렸죠? 아. 요겁니다, 요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네. 이 종목이 11월 20일 날짜로 주가가 한번 위로 갔다 왔습니다. 가서 밀렸어요. 왜 밀렸느냐? 요거. 악성 매물이 위에서 딱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뿐하게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매도를 그렇죠. 한 건가요?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14,000원에서 보유를 하고서 3달 동안 이 종목이 계속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팔고 싶어서 엄청 그쵸, 욕심이 네. 나겠죠. 근데 그 종목이 내가 매수한 가격 13,000원까지 올라가 준다 하면은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도를 이제 여기서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과거에 있었던 물린 물량들이 가볍게 제거가 되면서 과거 고점 매물이 두꺼웠던 게 얇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얇아진 벽은 상대적으로 돌파하기가 쉽죠. 훨씬 더 쉽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한 번에. 그렇죠. 네. 한 번에 뚫어버리고 올라가주는 현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종목이 있다.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전고점에 악성 매물을 두껍게 형성을 해놨는데 사전에 이 악성 매물 한번 청소하는 캔들이 한번 등장을 했었다. 네네. 그러면은 오케이, 이 종목이 주봉과 월봉상 상방이라면은 네. 미리 청성을 해놨으니까 다음번에 상승이 나오기는 오히려 더 쉽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두꺼워진 매물벽이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얇아졌겠구나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PD님이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거래량이 많이 났다고. 거래량. 이게 포인트죠. 악성 매물을 만들었을 당시에 거래량과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미리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네. 이 청소부가
갔다 온 상황 속에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여기 거래 대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똔똔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윗꼬리가 만약에 달리지 않고 네네네. 조금 달렸다라고 하면 네네네. 그 매물대 벽이 두꺼운 네네. 벽이 좀 덜 얇아져서 한 번에 돌파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윗꼬리가 생겨서 매물을 청소했다기보다는 네.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 장대 양봉으로 양봉이 캔들이 끝까지 올라가져 있어도 네. 더 좋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조금만 톡 더 올라가게 되면은 되는 거니까 매수 힘이 더 센 거죠. 요 윗꼬리 캔들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네네. 과거에 매물이 굉장히 두꺼워진 상태에서 갔다 왔는데 아이고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두꺼우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내려왔지만 그 다음번 시도는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죠. 우리 그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면서 저항이 반복되면은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 제가 이전에 우리 그 일부 방송하면서 많이 얘기 드렸거든요. 그쵸, 네. 비슷한 관점입니다.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졌지만 요 매물을 계속 깎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깎여지게 되게 되면은 다음번 돌파가 나올 때 오히려 쉬워진다. 그래서 돌파 캔들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렇게 과거 고점 악성 매물을 미리 청소해 놓는 현상이 나온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의 월봉상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네. 우리가 아까 봤었던 14,000원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 공간이 여기. 다시 체크해드리면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근데 월봉상 차트를 보면 어때요? 과거 3만 원에서부터 4,500원까지 계속 하락했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돌려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4,000원 자리가 천정권에서 막 높은 자리 있는 게 아니라 월봉상 저점권에서 살짝 단기 고점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뚫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추세가 상방이라면 일봉상의 요 지점도 돌파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돌파 캔들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이런 물량 청소하는 캔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다음번 올라갈 때 올라가기가 수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서 요새 급등하는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싹싹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 종목도 굉장히 화제 종목이죠.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이 네네. 어제장에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맞습니다. 종목입니다. 2부 방송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기가 막히게 올라가졌죠. 예, 요게 12월 1일 날짜로 28%. 네. 28%가 올라갔는데 며칠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봤었던 흐름하고 뭔가 유사점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여야 됩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11월 17일 날짜에 네. 여기다가 악성 매물을 좀 형성해 놓은 그런 네네네. 그림이죠. 36,750원까지 올라갔으나 힘에 붙여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꽤 많이 형성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다? 이 고가권에서 종목을 매수했다가 이렇게 팔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한 종목이 여기에 이제 잠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을 해드리려니까 좀 힘드네요. 여기 35,000원권에 이렇게 악성 매물을 이렇게 형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와줘야 됐는가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여기 물량을 체결시키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놨었던 거래 대금의 사이즈만큼 거래량을 밀고 들어와서 이거를 제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한 번에 가기에는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청소부가 등장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사전에 한번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하고 거래 대금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네. 여기 11월 17일 당시에 만들어놨었던 사이즈와 먹네요. 유사한 사이즈가 네. 하나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 한번 다녀오죠. 이걸 다녀왔다는 뜻은 그만큼 매물이 얇아질 수 있게 청소를 사전에 해놨다는 부분이고 네네. 그 다음번에 캔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거래량 사이즈가 솔찬히 괜찮게 들어오죠. 네. 그러면은 악성 매물이 제거가 한 번 또 됐다는 뜻입니다. 네네. 이 상태에서 재료가 나왔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M&A 관련된 재료가 12월 1일 날짜로 뉴스가 딱 나오게 되니까 쉽죠. 매물이 얇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쉽게 급등하는 캔들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28%짜리 양봉 캔들이 이런 식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그 과정이 네네네. 꼭 그 전 고점까지 부근까지 안 갔다 와도 괜찮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차트 다시 볼게요. 자, 11월 17일 당시에 네. 종목을 팔지 못한 투자자가 존재했는데 네네.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35,000원까지는 안 바란다. 그냥 3만 원까지만 올라오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난 그냥 팔겠다 싶은 네네. 심리가 아무래도 강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3만 원 가격 줬어요. 그러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면서 팔아내겠죠. 그러면 그 팔린 물량에 의해서 매물이 가벼워지겠죠. 네네. 가벼워진 상태에서 재료가 나오게 되니까 급등 캔들이 수월하게 나온다.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꼭 이 윗꼬리가 저 끝까지 올라갔다가 와야지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아,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 악성 매물을 만드는 사이즈만큼이 들어왔다 하게 되면은 네. 소화가 꽤 됐겠는데 그리고 종목을 갖고 있는 재료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는데 네네. 싶으면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 실제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쵸 매매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재료도 그럼 중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차트와 재료적인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그쵸,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또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M&A 관련된 재료가 계속 유효한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어주게 되니까 쉽게 올라가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또 몇 개 보시게 되면은 나머지 한번 좀 빠르게 봐볼게요. 네. 우리 또 2부 방송에서 또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 이제 한 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잘 가져왔는데 아니, 누가 가져온 종목인가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가져오셨죠. 네, 기가 막히게 이제 네. 비중 카드를 제시해서 네. 올라가게 되었는데 요것도 비슷합니다. 윗꼬리가 형성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은 힘이 약하다. 맞아요. 제가 질문 또 드렸었죠. 그렇죠. 기분 나쁘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윗꼬리는 기분 나쁜 캔들이라고 보면은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 9월 달 당시에 만들어놨었던 고점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여기도 거래 대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네. 악성 매물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새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11월 달서부터 살살살살 올라오게 되는 모습, 그리고 거래 대금 사이즈가 또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매물 소화 과정이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씩 매물을 톡톡톡톡 이렇게 얇아지게 만들어지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한 익스프레스는 또 코로나 이슈하고도 관련이 되어 그렇네. 있는데 코로나 재료가 지금 ING형으로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 고점 매물을 소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재료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량 제거가 잘 돼 있게 되면은 올라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때 당시 제 상황이 굉장히 다급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일단 악성 매물이 많이 제거되어 있는 네네. 종목을 통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 했는데 어디가 매수 타점이었나요? 요 1월 27일 날짜 종가가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 네. 매수 의견을 드렸고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네. 그리고 월요일 날에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아직까지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 끝나고 시간에 거래에서도 약간 좀 상승을 해줘서 또 네. 7,700원을 또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장에 한번 또 8,500원을 달려줄 수 있을런지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거기에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 것 여기에 같습니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이 일단 지금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분할 차익 해놓고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11월 27일 날짜에 윗꼬리가 달렸을 때, 이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물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점으로 다른 종목은 속도감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인데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도 오늘 장에 상한가가 나왔었죠. 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흐름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상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8,000원 당시 또 악성 매물을 형성해 놓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거래량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8,000원대 쌓여 있었던 악성 매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이 등장하면서 고가권에 쌓여 있는 악성 매물이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겠구나, 정리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정리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목이 갈 수 있는 뉴스, 이슈, 재료가 발산되니까 오늘장 어렵지 않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GA 솔루션스라는 종목도 오늘장에 이제 상한가가 기록이 나오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요? 왜인가요? 이 종목을 한번 이제 또 제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놨었던 거였었는데, 네네. 이게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낮아가지고 네. 조건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패스를 했는데 장대 양봉이 잠깐 보인 것 같아요.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놨었는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9월 달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캔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를 하신 물량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대량으로 팔았지만 누군가는 대량으로 사서 여기에 악성 매물이 형성돼 있는 상태. 자, 근데 보시면은 이런 공간에서 치웁니다. 거래량 들어오면서 한번 갔다 오죠. 갔다 오면 어떻게 된다? 악성 매물이 얇아지죠. 좀 얇아진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한 번 더 들이대죠. 거래량 동반해서. 자, 이렇게 한번 또 전고점까지 라인 갔다 오게 되면은 여기서 생긴 악성 매물은 더 짧아지게 네네. 된다. 이 상태에서 SGA 솔루션즈는 또 보안 관련된 종목인데 요새 또 인증서 폐기 네, 그쵸. 이야기 나오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종목이 또 급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종목도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봤었던 패턴 확인이 됩니다. 구름대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 월봉상 차트로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확인되죠. 네네. 그래서 월봉상, 주봉상 위치가 저점에서 위치를 자꾸 위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네네. 일봉상에서 이렇게 악성 매물을 정리하는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가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네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주봉, 월봉 보는 법과 오늘장 강의까지 쭉 한 큐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전초의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요종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하나만 더 보죠. 이렇게 진짜 네. 다 차트 흐름이 굉장히 네네네. 비슷하고 그렇죠. 패턴을 어느 정도 알겠는데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정고점을 타점. 돌파하면 이제 그러니까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통통통통 나오기 시작을 네네. 한다 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천천히 접근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종목이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급등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렇죠. 대충 요 정도 네. 시점 되면은 슬슬 준비가 되겠구나 하면은 같이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나의 분석과 예측이 맞았구나 하면서 하늘에 감사하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죠. 짜릿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을 하는 또 주식을 끊을 수 없는 또 그런 중독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다 보니까 또 오래 하게 되면서 또 이러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란 종목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란 종목도 요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 디스플레이 장비주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오늘 좋았죠. 수급을 동반해서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짧게만 체크해 드리면은 이런 공간이 계속 있었다라는 걸 또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일정한 가격대를 계속 두들기는 현상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000원에서 한 8,2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되게 되면은 갔다가 떨어지고 갔다가 떨어지고 갔다가 떨어지고 갔다가 떨어지고 자, 8,200원대에 계속 저항을 바치는 걸로 보아 이 종목은 8,200원의 저항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구나. 네. 저기를 못 뚫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동안에 제 강의를 배우셨다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8,000원대 저항을 치고 있다는 뜻은 제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저기를 뚫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정답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어렵지 않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8,73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여기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 딱 올라가져 있고 빨간색 네네. 그래프가 딱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게
투신과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동반한 거래량 동반, 수급 동반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 네네.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종목은 이제 8,200원이라는 자리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은 과거의 저항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하신다면은 8,250원 자리를 지지해 주거나 눌리게 되면은 접근해서 추가 상승을 또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을 하고 계셔가지고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네네네. 가운데에서도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매도는 언제 해야 되냐 이건 질문도 있거든요. 네. 리더스 전문가님도 그 기가 막힌 종목 한익스프레스 네네네. 다시 한번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 주식의 좀 유명한 말 중에 그 뭐 매수는 기술인데 뭐 매도는 예술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매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지 않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그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봐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 에너지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만큼 됐다 하게 되면은 네. 요 정도를 이제 최종 매도가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판단하기 좀 어렵. 저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분할 차익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분할 차익을 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이쯤 되면 이제 소진이 다 된 것 같다 싶으면은 거기를 이제 최종 매도가로 잡는데 그래서 저는 체크하면서 봐요. 종목이 현재 주가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러니까 매수하면서부터 야, 이 종목은 여기가 목표가야라고 딱 정해놓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레벨까지는 가겠지라고 바운더리를 잡아놓은 다음에 네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네. 매도만 잘했어도 진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라는 우리 주린이 분들의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매도가 굉장히 너무 어려운 일찍 것 팔아가지고 아쉬운 종목들 네. 엄청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 약간 운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뭐 체크하면서 보는 게 가장 좋고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그 분할 차익입니다. 분할 차익 하시면서 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고점 돌파 원리를 활용한 급등주 매매법에 대해서 리더스 전문가님이 강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방송도 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박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내는지에 대한 강의 도와주셨고요. 오늘 또 이어서 9시 30분에 온라인 방송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리더스탁 전문가님은 늘 TV방송 1교시, 그다음 네네. 온라인 방송 2교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원리를 이용했으면은 이제 현실에서 실전에서 이제 매매해볼 만한 종목들이라든지 요 실전에 매매해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떻게 또 매매 전략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또 전고점 돌파 원리를 이용해서 또 선취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급등전 초입에 있는 종목 하나를 또 제시해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와 또 종목까지 얻어가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에 TV방송에 이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오늘 방송한 거에 심화학습까지 또 도와주신다고 하고요. 전고점 돌파, 급등전 초입에 있는 관심주까지 또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붉은 기둥 리더스탁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이쪽에다가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 초반에 말씀해 드렸던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 오늘 강의를 해드렸던 거에 가장 기본적인 이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바로 추세 전환과 거래량 편이 담긴 차트로 노트에 직접 담겨 있는 내용이죠. 3강과 5강에 해당하는 추세 전환과 거래량 편 저희가 파일로 드릴 거고요. 이 파일에는 리더스 전문가님의 강의를 또 들으실 수 있는 QR코드까지 담겨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방송 후에 모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셨다면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채님이 남겨주셨고요. 오늘 언급해주신 종근당 바이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84,0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요. 자, 첫 번째로 종근당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종근당 바이오는 최근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강력하게 네. 내준 종목이죠. 네. 오늘 강의 내용도 이렇게 뭔가 장대항봉 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는 컨셉인데 이 종목은 이런 시세가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적정 매수 구간대로 보기보다는 좀 매도가를 좀 체크해봐야 될 만한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도 한번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되니까 뭐 월봉상 차트나 뭐 주봉상 차트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신고가네요. 월봉상 신고가 그리고 주봉상 신고가인데 네네. 특히나 이번 주차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차의 대량 거래량이 확인이 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수급이 많이 매도 방향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또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수급이 또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대는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좋아 네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는 게. 그렇죠. 타이트한 가격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돌파가 직전에 기록했었던 11월 23일 날짜에 기록했었던 요 종가를 그래도 좀 지켜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 가격대가 대략 한 6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3,000원을 지킨다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을 살짝 해주면서 올라간다. 75,000원 선 정도까지 좀 진행해준다 하게 되면은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고점 돌파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고점 근처만 잡아주게 되면은 일단 좀 나오고 나서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여기까지만 목표 가격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는 나 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젠틀맨 리더스탁님 봐주세요. 테라젠 이텍스를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가 11,900원에 보유 비중 10%.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자, 테라젠 이텍스 리더님의 사연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또 오랜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초강력 홀딩 의견을 또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물론 지금 기다리시기 힘들 거예요. 네. 저 같아도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의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일봉상 차트로 보면은 이건 뭐 오늘도 이러고 있고 내일도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답답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형태입니다. 네네. 하지만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형태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결코 위험한 구간대에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특히나 주봉상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형광색 선이 이제 60선 자리인데 과거에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60선 자리가 강력하게 돌파가 된 다음에 네네.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직 주가를 땡겨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동력이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작동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본래 위치해야 되는 자리, 주봉상 기준으로 기준선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9월 달에 이 종목이 14,550원의 고점이 형성돼 있고 이때 당시 거래량이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존재하지 않죠. 거래량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윗골이 달려도 상관없어요. 윗골이 달려도 상관없으니까 올라가려 하는 시도에 캔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 종목도 14,500원대에 쌓여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지금 서서히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한 번 더 요 14,000원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상승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근처까지 오는 거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4,000원 구간까지 올라오는 거를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셔라.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끝까지 여기까지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윗골이 달려도 상관없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좀 속이 답답하겠지만 이런 종목들 네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돼요. 네, 그래서 14,000원까지 좀 지켜보셔라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까지 또 헤아려 주셨습니다.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초강력 홀딩을 주신 만큼 조금 기분 좋게 여유 있게 기다림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영통폴 네. 사내님이 남겨주신 랩지노믹스. 지금 37,200원의 보유 비중 30%고요. 현재 마이너스 40% 손실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진단키트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랩지노믹스는 지금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 일단 좀 매우 어려운 그런 이제 추세 속에 있습니다. 네네. 오늘 해드렸던 강의 내용이 사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약간 좀 옵션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큰 추세, 큰 그림 이거부터 일단 맞아야 되는데 네네. 랩지노믹스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이미 주가가 10,000원대에서부터 57,800원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 랠리를 보여줬고 거래량도 위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다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아시겠죠? 네, 주봉상 차트로 보았을 때도 57,800원을 기록했었을 때 최고가를 기록했었을 때 최대 거래량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이 뒷땅에서 시세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고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오늘 배운 내용에 의거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여기서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만들어놨었던 거래량만큼의 사이즈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역대 최대 거래 대금입니다. 이때가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예요, 조. 1조 8천억이 한 주 동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한 주 동안 1조 8천억 규모의 매입 자금이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방향이 하방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관련된 랩지노믹스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가권에서 악성 매물이 너무 짙게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네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정말 아쉽지만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 주게 되면 한 25,000원 정도까지면 좀 공간을 주게 되면은 정리를 해나가는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60선이 지나는 자리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손절 가격은 2만 원까지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요.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상담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어서 온라인 강의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고가권의 악성 매물이 너무 짙게 있는 종목은 뭐 오래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다른 종목군에서 기회를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주봉과 월봉상 바닥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일봉상 전고점 돌파를 임박해 놓은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하시게 되면은 좋은 기회를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손실에 우려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제 방송과 함께 많이 만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밤 9시 30분에 온라인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고점 돌파, 급등 패턴에 대한 강의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또 심화 강의와 더불어서 관심주까지 공개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차트로 노트에 담긴 추세 전환과 거래량 편 파일 자료까지 올려드릴 거니까 이 자료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리더스탁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